안녕하세요. 추운 날이면 목욕탕에 따뜻한 탕에 들어가 몸을 지지고 싶으시죠? 지금은 봄이지만 한겨울 추운 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기분이 참 좋아요. 목욕탕 가면 저는 제일 먼저 탕에 몸을 푹 담그며 때를 불리는데요. 잘 불린 때를 밀고 나오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때 미는 것을 워낙 좋아했었어요. 아마 이건 저희 아버지의 영향도 있는 것 같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일을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때밀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목욕관리사 또는 세신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랑 둘만 살았어요. 목욕탕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따라 저 역시 목욕탕에 거의 매일 출근을 했어요. 저는 목욕탕에 가는 게 정말 좋았어요. 가면 따뜻한 탕도 있고 사장님이랑 동료 직원분들도 저를 엄청 챙겨주셨거든요. 또 마감 때쯤 아무도 없는 목욕탕을 누비고 다니는 것도 좋았어요. 특히 냉탕에서 마구 헤엄을 치며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아버지께서 추우니 적당히 있으라고 말씀하셔도 안 보는 틈에 몰래 입술이 파래지면서 몸이 덜덜 떨릴 때까지 냉탕에서 잠수도 하며 놀고는 했죠. 그러다가도 또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요. 김이 올라오며 아지랑이가 피는 탕을 보고 있으면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온몸이 노곤해지며 잠이 오기도 해요. 목욕을 다 마치고 나서 사물함 앞에 놓인 평상에 누워있으면 누가 깨워도 모를 만큼 잠이 들기도 하죠. 더 어릴 때는 제가 평상 위에서 너무 편하게 대자로 뻗어서 잠들어서 아버지께서 저를 업거나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셨다고 해요. 또 목욕탕에서 먹는 별미인 맥반석 계란과 식혜도 놓칠 수 없죠. 그리고 가끔은 매점 아주머니가 간식으로 먹으라고 입구에서 챙겨주시는 과자랑 팩에 들은 커피맛 우유도 빼놓을 수 없어요. 목욕탕은 저에게 놀이터 같은 공간이었어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목욕탕 곳곳이 다 저에게 익숙한 곳이었죠.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 직업이 부끄러우면 숨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아버지께서 목욕 관리사로 일하시는 게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죠. 일도 잘하시고 성실하시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웃음을 주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점에서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따라 목욕관리사가 되기를 꿈꿨어요. 제 눈에는 어떤 것보다 멋진 직업이었으니까요.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아버지를 따라 본격적으로 일을 배웠어요. 솔직히 체력적으로는 공부보다 훨씬 힘든 건 사실이었죠. 막상 일해보니 제가 동경하던 꿈의 직업이었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 일하고는 며칠을 알아놓으며 끙끙거렸던 게 생각나네요. 아버지는 거봐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고 웃으셨죠. 그래도 재밌었어요. 뭔가 제 도움으로 사람들이 마치 다시 태어난 듯 상쾌한 기분으로 나가시는 게 좋았죠.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공부보다는 훨씬 재밌었어요. 일타 강사에게 일을 배워서 그런지 아니면 아버지를 닮아 실력을 타고난 것인지 일은 적성에도 맞고 잘하기도 했어요. 주변에서도 벌써 야무지다며 칭찬이 자자했죠. 지방의 작은 목욕탕은 사람들이 시내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용객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때도 때 미는 사람을 굳이 더 고용할 정도는 아니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던 목욕탕에서 저도 같이 일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러기는 힘들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를 찾아볼까도 했지만 이왕 꿈을 이루기로 한 거 조금 더 큰 물에서 놀자 싶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다음 무작정 대도시를 향해 떠났어요. 대도시는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었죠. 경력이 있는 편은 아니었기에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취직은 할 수 있었죠. 목욕관리사로 일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꿈꾸던 직업이니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 보니 조금씩 평판도 좋아지고 실력도 쌓이기 시작했어요. 슬슬 주변에서 찾아주는 단골 고객님들도 생겼죠. 그렇게 몇 년 일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가끔 오셔서 꼭 저를 찾던 손님분이 소개해준 곳이었죠. 원래 그쪽 목욕탕에 다니는데 규모도 크고 훨씬 좋다고 급여도 더 많이 줄 듯한데
마침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알아라도 보라고 하셨죠. 방문해서 여쭤보니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목욕탕이었는데 동네에서 매일 작은 목욕탕만 보다가 그런 규모의 가게를 보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면접을 봤는데 사장님께서 제 인상이 좋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는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큰 목욕탕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라 많이 긴장도 됐어요. 잘 적응하고 싶었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딱히 없었기에 그저 성실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자 싶었죠. 남들보다 더 빨리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어요. 저 빼고 일하시는 다른 분들은 모두 경력이 많은 분이라서 그분들을 따라잡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겠다 싶었죠. 게다가 제가 가장 나이도 경력도 어린 막내 직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목욕탕 청소랑 정리를 해두고 때 밀 때 사용한 물건들과 베드들도 깨끗하게 청소해 두었죠. 그렇게 매일매일을 지내다 보니 주변에서도 슬슬 제 실력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새파랗게 어리고 경력도 부족한 저를 처음에는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언제나 성실하고 노력하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저를 조금씩 알아봐 주셨어요. 그런 성실함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뭐라도 하나 더 알려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에 익숙해지면서 연차도 쌓여갔어요. 그래도 언제나 남들보다 먼저 와서 목욕탕 청소도 도와드리고 다른 분들 업무 시작할 준비도 세팅해뒀어요. 또 마감하고도 가장 마지막에 남아서 정리하고 갔죠. 해가 바뀌어도 언제나 굳은 일을 도맡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사장님께서도 흐뭇해 하셨어요. 명절에는 보너스도 부족함 없이 챙겨주셨어요. 그때 인상이 좋아서 뽑았는데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좋다고 하시면서 저를 볼 때마다 칭찬하셨죠. 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결근 한 번 안 하기도 쉽지 않은데 심지어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이제까지 지각 한 번 안 하는 직원은 처음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오랜 흡연 때문이었는지 폐 쪽이 좋지 않아 치료받고 계셨는데 연세도 있고 회복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상주이기 때문에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장님께서는 몸도 마음도 추스르고 아버님도 잘 배웅해 드리고 오라며 필요한 만큼 쉬다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까지 찾아오셔서 조의금도 내고 가셨어요. 사장님께서 또 젊은 시절 아버지께서 다른 친구들 부모님보다 일찍 돌아가셔서 제 심정을 알 것 같다며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주고 가셨죠. 타지 생활하며 친구도 지인도 많이 없는 데다 친척들도 많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다녀가신 후로 뭔가 든든한 기분이었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는 전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가 수중에 필요한 돈보다 여유 있게 벌고 일이 익숙해지면서 시간도 남게 되니 뭔가 취미생활이 가지고 싶더라고요. 원래는 쉬는 날이면 항상 아버지를 찾아뵈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계시지 않으니 갈 곳도 딱히 없었고요. 그래서 취미로 무엇을 해볼까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동네를 지나던 중 동사무소 앞 게시판에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활동을 도울 사람을 찾는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야외로 나들이를 가는데 그때 일손을 도와줄 봉사자를 모집한다길래 관심이 갔어요. 복잡하게 머리 쓰는 것도 아니고 몸 쓰는 일이니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사진 속의 나이 든 어르신들 모습을 보니 저희 아버지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쯤부터 양로원에서 일손을 돕기로 했어요. 봉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그냥 한 번씩 가서 어르신들 거동하는 것 도와드리고 식사 준비랑 그걸 나눠드리는 걸 도와드리는 정도가 다였어요. 그리 대단한 일도 큰 일도 아니었죠. 그리고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도움을 드리러 가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외로운 타지 생활에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부쩍 더 외로움이 컸었는데 많은 분과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 같은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많이 풍족해졌거든요. 그러던 중 한 사건이 생겼어요. 어느 날엔가 일찍 끝나는 날이라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어디서 신랑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하는 생각에 목욕탕 입구에 있는 카운터 쪽으로 갔더니 거기서 말다툼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자세히 가서 보니 카운터의 아저씨가 한 남성분과 언성을 높이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큰 싸움으로 번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다급하게 카운터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사연을 여쭤봤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대답하셨죠. 아니 글쎄, 이 아저씨가 지금 목욕탕 앞을 자꾸 서성이잖아. 아저씨는 아까부터 목욕탕 입구와 카운터 주변을 자꾸 서성이는 한 남성 때문에 언성을 높이신 거였어요. 그 남성분을 보니 아버지 또래의 정돈되지 않은 머리, 뭔가 지저분하게 묻어있는 옷차림, 다 낡아빠진 신발까지 매우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목욕하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예, 근데... 아니, 저 아저씨가 저렇게 들어가면 우리 목욕탕 이미지가 뭐가 되냐고. 저런 사람 들어온다고 손님들이 얼마나 불쾌해하겠어. 손님 다 떨어져 나가, 아저씨. 가세요, 가. 저기 뭐 기차역 근처나 다른 목욕탕 알아보세요. 카운터 아저씨는 그분에게 손짓으로 멀리 가라는 신용하며 보내려 했습니다. 아저씨는 난처한 얼굴로 불안한 듯 발등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가운데에서 상황이 난처했지만 왠지 아저씨를 돕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을 걸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아저씨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저기 아저씨, 혹시 저 아시지 않으세요? 아저씨는 고개를 들어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고개를 든 그분의 얼굴을 보니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직종에 있다 보니 제가 사람 얼굴을 무척 잘 외우거든요. 손님들 얼굴을 잘 익혀두면 일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제대로 눈을 마주친 아저씨를 보니 예전에 저를 이 목욕탕에 소개해준 분이었어요. 불과 몇 년 사이 모습이 많이 달라지셨지만 분명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했죠. 그랬더니 그제야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치고 저를 바라본 아저씨께서도 저를 기억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저 예전에 그 태권도 학원 앞쪽에 있는 목욕탕에서 때밀던 사람이에요. 그때 거기 손님으로 가끔 오셨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서 사람 구한다고 저한테 말해주시고. 그때 그 젊은이, 예, 기억납니다. 와,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뵙다니. 목욕하시려고 오신 거 맞으시죠? 오랜만에 단골 손님 제외했으니까 제가 특별히 모실게요. 그러자 카운터 아저씨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 저런 노숙자를 어디 데리고 들어가려고 해! 입장 못 시켜! 저는 카운터 아저씨를 설득하며 간절히 요청했어요.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 엄청 예뻐해 주시던 단골 손님분이거든요. 저 여기서 일하게 된 것도 다 이분이 여기 사람 구한다고 소개해 주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었으면 저 여기 일도 시작 못했을걸요. 게다가 원래 예전에는 여기 자주 오시던 손님분이에요. 오랜만에 예전 생각이 나셔서 들리신 것 같은데 한 번만 들여보내주세요. 네? 제발요. 부탁이요. 제가 내일 카운터 정리랑 청소까지 싹 할게요, 형님.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더니 카운터 아저씨는 저를 한 번 보고 그 아저씨를 한 번 보고 한숨을 깊이 내쉬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사장님이 물어보셔도 난 모르는 일이다. 무슨 일 생기면 다 네가 책임지는 거야. 알겠지? 하시더니 마지못해 수건과 사물함 열쇠를 내어주셨어요. 저는 당연하죠.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를 외치며 입장료도 제가 직접 결제하고 아저씨를 모시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평일 낮이라 사람이 많이 없었지만 몇몇 있던 손님분들이 눈치를 주셨어요. 제가 일부러 극진하게 대우하니 대놓고 뭐라 하시진 않으셨지만 모두 궁금해하는 눈치고 어떤 분은 헛기침으로 눈치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VIP 손님을 모시듯 더 예의 바르게 아저씨를 대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저분이 차림새는 저래도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듯한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죠. 아저씨는 사물함에 옷을 넣기 위해 옷을 벗으셨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옷을 벗으니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다르게 굉장히 앙상하게 마르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휴게실로 가서 제가 평소 사용하는 샴푸랑 비누를 챙겨서 나왔어요. 그리고 옷을 다 벗은 아저씨를 모시고 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때도 시원하게 밀어드릴게요. 그럼 먼저 목욕부터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저씨를 모시고 의자를 챙겨 목욕탕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 온도를 맞춰드리고 샴푸부터 비누로 몸을 닦아내는 것까지 옆에서 깍듯하게 보조를 해드렸어요. 아저씨는 멋쩍어 하시면서도 내심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마워요. 이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에이, 아니에요. 저 여기서 일하게 된 거 다 아저씨 덕분이잖아요. 그때 여기서 사람 구한다고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겠어요? 아저씨 덕분에 좋은 직장도 구하게 됐으니 보답하는 거예요. 은혜 갚는 까치? 맞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고 보니 저희 몇 년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네. 자네도 예전에 비해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는구만. 나는 그동안 그냥 그럭저럭 지냈네. 저는 목욕을 마치고 퇴근을 하던 길이지만 아저씨와 함께 탕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마저 나누었어요. 아저씨는 그동안 꽤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자네 목욕탕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 나는 그게 계속될 줄 알았어.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덕분에 그 돈으로 애들 유학도 보내고 첫째는 결혼도 시키고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계속 행복할 줄 알았어. 바닥부터 내 손으로 일구어낸 사업이라 내 애착도 남달랐지. 돈 번답시고 일에 매달리느라 애들이랑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한순간 무너져서 물거품으로 변할 거 그냥 그때 애들 손잡고 놀이터라도 한 번 더 갈걸. 애들 입학식 졸업식이라도 꽃다발 들고 가볼걸. 후회되는 순간이 한두 개가 아니야. 둘째 녀석은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내가 일한답시고 둘째 녀석 콩쿠르인가 대회 나갈 때는 한 번도 못 가봤어.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아. 알고 보니 아저씨는 오랫동안 운영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바닥을 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셨다고 해요. 혹시나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볼까봐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부담을 느낄까봐 가족들과도 인연을 끊은 채 거리에서 생활 중이시더라고요. 사업이 다 무너지고 부족함 없이 지내시던 분이 길거리에서 생활하시며 어렵게 지내시면서도 자식들 생각에 도망쳐 지내고 계시는 게 무척이나 안타까우면서도 이런 게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가 예전 생각이 많이 나서 목욕탕을 방문하셨던 거였어요. 들어오고 싶으셨지만 자신의 행색을 보고 입장을 시켜주지 않을 것 같아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발길 닿는 대로 시간 날 때마다 들리던 곳인데 지금은 자신이 그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민폐가 될 만큼 상황이 달라진 것에 대해 참 안타까워 하셨어요. 아저씨의 사연을 듣고 나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저는 괜히 동정한다고 느끼실까봐 애써 눈물을 꾹 눌러 담고 아저씨의 때를 열심히 밀어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목욕을 마치고 나자 아까 입구에서 봤던 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죠. 말끔해진 행색에 아저씨도 거울을 들여다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거울 속 자기 모습을 한참을 들여다보셨죠. 그 모습을 보는 아저씨의 눈에 참 많은 사연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저씨를 옆에 있는 이발소로 모시고 가 머리랑 수염도 정리를 부탁드렸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이왕 오신 김에 오랜만에 풀 서비스를 해드려야 제 마음이 편하다고 우겼죠. 그리고 머리를 하시는 동안 밖으로 나가서 급하게 근처에서 새 옷을 사왔어요.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깎은 아저씨를 보니 여전히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분의 모습이 남아있더라고요. 새 옷을 건네드리자 아저씨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최근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처음 본다며 정말 고맙다고, 자기가 크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저씨에게 제 삶을 달라지게 해주신 분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아저씨, 그리고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생각이 달라지셨다면 가족분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아저씨는 가족들이 힘들까봐 떠나왔지만 어쩌면 가족분들은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참 많이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 있을 때 더 잘해드릴 걸 그랬다 싶어요. 자식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주 많이 그리워하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저씨에게 식사라도 하시라고 돈을 쥐어드리고 저는 뒷정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그날은 지금 떠올려도 참 기억에 남는 날입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도 어느새 1년이 훌쩍 흘렀어요.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뭔가 일도 더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삶에 활력소가 생긴 기분이랄까? 게다가 동네에 친구도 별로 없었던 저에게 여자친구까지 생겼어요. 저처럼 봉사자로 오던 분이었는데 나이도 같고 말도 잘 통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분은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다길래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저랑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도 못 걸고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항상 양로원에서만 만나다가 밥도 먹고 극장도 다니면서 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차마 제가 제 직업을 솔직하게 말하기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아버지께서 목욕관리사라는 사실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저 역시도 제 직업이 늘 자랑스러웠는데 사랑 앞에서는 다들 바보가 된다더니 정말이었어요. 이상하게 그분 앞에서는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 역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한 거죠. 시간이 지나고 만남이 깊어갈수록 양심에 찔려왔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말하지 못하니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직업을 캐묻지는 않았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게다가 이미 마음이 깊어져 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했고요. 거짓말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목욕탕으로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전에 제가 목욕을 시켜드린 그 노숙자가 된 단골 손님이었죠. 그때의 모습과 다르게 말쑥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더라고요. 반가워서 인사를 드리는데 같이 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아저씨의 딸과 아들이었어요.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딸과 아들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백방으로 주변을 수소문하며 아저씨를 찾아다녔고 사실을 알고 가족들의 눈물 상봉을 했다고 해요. 먼저 결혼한 딸이 자기 집에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고 피아니스트인 아드님의 매니저가 되어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하는 건 운전뿐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분이 무척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식들에게 연락할 생각도 못했을 거라며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자녀분들도 덕분에 아버지랑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죠. 가족들이 모여 다시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무척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가게에 나오던 사장님이 이 모습을 보셨어요. 아저씨는 사장님을 붙잡고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하시면서 정말 좋은 직원, 훌륭한 직원을 두셨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사연을 듣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며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 후 저를 사무실로 따로 부르시더니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사실 카운터 아저씨에게 노숙자가 왔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라며 데리고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말끔하게 단장해서 배웅까지 해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대단하고 마음이 고운 청년이구나 싶었다네요. 자세한 사연은 몰랐으나 오늘 직접 사연까지 듣고 나니 큰일을 했다며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보너스를 챙겨주셨어요. 여자친구와는 연애도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니고 여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역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진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마 결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오늘은 사실을 말해야지, 오늘은 하고 다짐했는데 여자친구 얼굴 볼 때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둘이 동네를 산책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아빠! 하고 부르며 뛰어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앞을 봤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 그 아빠라는 분이 저희 목욕탕 사장님이었어요. 와, 이제 큰일 났다.
난 진짜 죽었다 싶었어요. 그도 그럴 게 예전부터 사장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무남 동녀 외동딸에 아내와 사별하면서 끔찍하게 아끼는 딸이라고 들었거든요. 평소 딸 사랑이 워낙 대단하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저 같은 때밀이가 자신의 하나뿐인 귀한 딸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혹시나 여자친구가 아빠에게 제 이야기를 했었다면 제가 직업을 속인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텐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직장도 연애도 모두 끝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사장님 앞으로 가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인사를 하자 사장님은 어? 자네 여기서 보는구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당당하게 드디어 인사하게 됐네. 내가 말한 남자친구 아빠도 알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장님이 저를 바라보시길래 저는 다른 말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다급하게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소리쳤죠.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드라마처럼 말했나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 당시 제 심정은 그랬어요. 남의 집 귀한 딸을 감히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회사원이라고 거짓말까지 한다니. 아, 난 이제 진짜로 죽었구나 싶었죠. 그렇게 눈을 질끈 감고 무릎을 꿇고 앉아 사죄하는데 사장님께서 어허 하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어 뺨이라도 한 대 맞거나 발차기라도 당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어허, 그거 사나이가 아무 때나 무릎을 꿇어서 쓰나? 그것도 이렇게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에서 말일세.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사장님을 올려다봤어요. 그랬더니 얼른 일어나라고 손짓하시더라고요. 얼떨결에 저는 사장님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큰 목욕탕을 몇 개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집이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던 화려한 주택이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고 저희가 자리에 앉으니 과일이랑 차를 준비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크게 혼을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접을 융숭하게 해주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사장님께서 과일을 하나 집어주시면서 저에게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래, 우리 딸이랑 연애한 지 꽤 됐다고? 저는 어설프게 받아들면서 그렇다고 대답했죠. 우리 딸이 예쁘지, 똑똑하지, 어디 하나 나무랄 곳이 없는 아이네. 최근에 남자를 만난다고 하길래 어디서 어설픈 놈 만나다 상처라도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대체 어떤 놈을 만나나 궁금했는데 그게 자네일 줄이야. 죄송합니다. 어허, 뭐가 그렇게 죄송하나. 제가 고작 때밀이에 지금은 당장은 가진 것도 많이 없고 앞으로 떼돈을 번다고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장님, 아니 아버님, 아니 사장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고 지킬 자신은 있습니다. 허허, 자네 포부 한번 마음에 드는구만.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그걸 메꾸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 부디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결혼 인사하려면 빈손으로 오면 쓰나. 우리 딸이 남자 보는 눈 없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네. 자네는 내가 자네를 때밀이라 마음에 안 들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오히려 자네처럼 성실한 남자라면, 게다가 우리 딸을 이렇게나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네. 내가 이제까지 봐온 자네는 그 흔한 지각 한번 하지 않고 항상 출근 시간보다 일찍 와서 부지런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지. 돈은 언제나 변한다네. 적어질 수도 많아질 수도 있지. 사랑도 언젠가는 변해. 모두 연애 때는 열렬히 사랑하지만 결혼은 또 그것과 다른 문제네. 하지만 자네처럼 근면하고 성실하다면 성실함 또한 재능이야. 아주 귀한 재능이지. 모두가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중 가장 힘든 것은 바로 꾸준히 하는 것이네. 무엇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자네는 그걸 몇 년째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난 그것만큼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 돈이야 우리 딸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이미 가지고 있으니 오히려 가진 게 많아서 우리 딸을 하찮게 여기고 뜨겁게 사랑하다 식어서 어느 날보다 차갑게 대한다면 난 그런 남자야말로 별로라고 생각하네. 자네처럼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라면 언제나 믿을 수 있어. 사랑도 결혼 생활도 가족도 그렇게 묵묵히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자네만 괜찮다면 또 우리 딸만 괜찮다면
나는 결혼에 반대할 생각이 없네. 오히려 찬성이야. 제 예상과 전혀 다르게 사장님께서는 오히려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여자친구에게 직업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사장님과 대화에서 제가 회사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았겠지만 그래도 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 전날의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었습니다. 제가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처음 이야기를 나눌 때 나도 모르게 회사원이라고 튀어나와 버렸는데 몇 번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또 이제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나를 만나지 않을 것 같아 더욱더 망설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는 진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이런 식으로 알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죠. 여자친구는 한참 제 이야기를 듣더니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언제부터 알게 되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당신 칭찬을 정말 많이 했어. 새로운 직원이 너무 착하고 성실하다고. 또 실력도 좋아서 고객들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 항상 남들보다 일찍 와서 준비하고 남아서 뒷정리도 다 하고 간다고 하길래 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나 성실한가 궁금해졌어. 그러다가 마침 아버지가 부탁하신 일이 있어 목욕탕을 들렀는데 그때 그 노숙자분을 모시고 들어가는 걸 봤어. 그전부터 봉사하면서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말한 직원이 이 사람이었구나 알았지. 그걸 알고 나니 더 호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말을 걸었는데 회사원이라고 이야기하길래 아, 뭔가 사정이 있어서 숨기는 건가 보다 싶어서 따지거나 캐묻지 않았어. 언젠가 때가 오면 다 이야기해주겠지 싶어서 기다렸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왜 하루라도 더 빨리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이렇게나 속이 깊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그동안 직업 때문에 저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숨기고 있었다니 제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부끄러워 어디론가 숨고 싶어지더라고요. 이제 숨겨왔던 직업까지 모두 공개하였고 아버지께 허락까지 받은 덕분에 저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들 축하해 주셨고 특히 이전에 노숙자 아저씨분이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피아니스트인 아들분이 직접 축가로 연주까지 해주기로 하셨어요. 저희는 괜찮다고 사양하려 했지만 자녀분들께서 결혼 선물이라며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저희가 봉사하던 양로원 분들도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전부터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데 결혼을 하게 되다니 둘 다 선한 인상이 너무 잘 어울린다며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아 텅 비어있을 줄 알았던 저의 결혼식에는 목욕탕 식구들과 양로원 어르신들과 봉사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모여 시끌벅적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자리는 처음이라 엄청 낯설고 부끄러우면서도 또 기분이 무척이나 좋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사장님께 본격적으로 목욕탕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던 일뿐 아니라 물품 관리하는 방법부터 장부까지 사장님께서 옆에서 하나하나 전부 알려주셨어요. 아내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목욕탕의 회계를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장님을 따라다니며 목욕탕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저 때밀이인데 이런 업무를 왜 알려주실까 했죠. 그래도 배워두면 다 쓸모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 1년 정도 성실하게 일을 배우고 나자 사장님께서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찾아갔더니 문서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제가 지금 일하는 목욕탕에 관한 서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대체 왜 보여주시나 싶었는데 아내는 옆에서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조용히 서류를 받아서 들더라고요. 나도 이제 버려놓은 사업을 슬슬 정리해 나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 남한테 맡기자니 영 믿음이 가지 않고 그래도 내가 애써서 읽어놓은 사업터인데 아무에게나 맡기다가 잘못되면 내 손을 떠난 사업이라고 해도 영 속상할 것 같단 말이지. 우리 딸내미는 처음에 자기 혼자 사업 운영하기는 싫다. 결혼할 사람 만나면 그때 아버지 돕겠다고 하길래 마냥 기다렸지. 이제 자네가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자네에게 맡기면 어떨까 싶네.
그동안 가르쳐보니 생각보다 사업에 재능이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겠더라고. 나는 다른 곳에서 하는 작은 것들만 관리하는 거로 이미 충분해. 그래서 지금 자네가 일하는 곳을 넘겨주려고 하네.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더 몸 아프고 알아눕기 전에 여행도 다니고 삶을 즐겨야지. 그동안 일은 내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젊은 자네들이 열심히 해보게. 그동안 왜 저희에게 목욕탕 운영과 사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나 했더니 알고 보니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평생 새신사로 살 줄만 알았지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게다가 이렇게 큰 목욕탕을 운영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아내는 옆에서 웃으며 열심히 해볼게요 아빠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아내랑 둘이 함께 한다면 사업도 못할 게 없겠다 싶어서 저 역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목욕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장사가 잘 되던 곳이라 사장이 바뀐다고 크게 변화가 있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두 사람이 다른 지역의 유명한 목욕탕에 다니면서 좋은 부분들을 배워오고 저희 사업장에 변화를 주면서 손님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점에서 파는 물품도 다양하게 바꾸고 아이들을 위한 간식도 추가했어요. 사업은 꾸준히 성장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목욕탕과 찜질방, 개인 스파까지 시대와 유행에 맞춰서 건물 여기저기를 리모델링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아내는 명석하고 인내심도 좋은 덕분에 사업적으로도 훌륭하게 저를 도와주었고 저 역시 그런 아내 덕분에 좋은 운영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봉사도 계속하였어요. 저희 부부를 만나게 해준 곳이 바로 그 양로원인 만큼 저희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꾸준히 봉사도 하고 노숙자분들을 위한 쉼터에 기부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아내와는 돈을 벌어서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부분도 잘 맞아 별다른 이견 없이 봉사도 기부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예쁜 딸 하나에 든든한 아들 둘까지 낳고 제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늘 모든 일은 자신이 얼마나 꾸준히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는 양로원 봉사도 함께 다녔습니다. 항상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살도록 가르치려 했었는데 다행히 아이들 모두 잘 자라준 것 같아요. 가게를 물려준 장인어른도 세상을 떠나고 저희 부부 역시도 나이도 많이 들어 더 이상 목욕탕 운영하기도 힘들고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 은퇴 후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목욕탕과는 거리가 먼 꿈들이 있기에 이제 목욕탕 건물은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었죠. 그동안 오래 정이 들었던 건물이었는데 마지막 떠나는 날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그곳에서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했기에 미련 없이 정리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내와 조용한 동네의 주택에서 같이 차도 마시고 정원에 꽃도 기르며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일하느라 바쁘게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고즈넉하고 조용한 나름의 소소한 재미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또 가끔 오는 손주들이 저희 일상을 더 생기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참 재밌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젊은 날 언제나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아내 덕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꾸준히 성실하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다들 사는 게 참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시대에서든 노력과 성실은 보장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지금을 사는 많은 젊은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자기 일에 계속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열심히 했던 노력을 보상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